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신동입니다. 우수하고 똑똑한 아이들 정말 잘 키워서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그리고 세계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또 그 개인적으로도 정말 아주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은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지난주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파워스쿨 정말 시작을 했는데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재들을 위한 사고력 촉진 독서법, 사고력을 촉진하는 독서법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입니다. 독서 많이 합니다. 영재 아이들 책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정말 그 많은 양의 책을 읽는 것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양의 책을 읽는다는 것, 그 많은 양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정보를 저장하는 그 자체부터가 사고입니다. 사고력 중에는 가장 기초적인 사고력, 기억입니다. 기억, 메모리, 기억하는 것이죠. 기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는데 책을 읽고 난 후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억한 게 없다는 그런 뜻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런 기억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이상으로 가야 되지 기억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독서라고 하는 것은요, 양과 질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양의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많은 정보, 그다음에 사고력이 많이 향상되는 게 아니에요. 양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독서하는 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어떤 아이들을 보면 그냥 글자만 술렁술렁 읽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 읽었다는 거죠. 엄마들은 체크를 안 해보기 때문에 책 한 권 다 읽었다? 좀 있다가 또 걔가 또 한 권 다 읽었다? 아니, 하루에도 막 5권씩 읽는 아이가 있어요. 과연 그런 아이가 그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전 늘 궁금해요, 그런 점이. 그렇게 양 가지고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독서는 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사고력을 높여주는 그런 사고력을 촉진하는 그런 독서가 되어야 됩니다.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술이에요. 기술이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 잘 길러줘야 되는데, 이 독서라는 것, 읽기라는 것, 책이라는 것, 정보라는 것하고 사고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래서 3가지로 사고력 촉진 독서법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영재들에게 필요한 그런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단어 기억에서 스토리 기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어 기억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 거기 나와 있는 그런 단어들,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 이름이죠.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또 그 다음에 지명을 기억하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지명, 사람 이름,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거기 나오는 사람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단순하게 기억해서는 사고력이 촉진되지 않아요. 그 이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느냐? 스토리를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면 그 전개된 이야기를 잘 기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고요, 어휘들을 연결하고요, 사건을 연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바로 그것이 사고력을 촉진하는 겁니다. 이 사고력 촉진할 때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 속에는 인과관계가 들어있다. 인과관계를 알아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고력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알아내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어떤 아이 하나를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있는데요. 그 가르치는데 그 아이한테 이런 걸 가르쳐 봤어요. 자,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살았어요. 독일에서 살았는데 아인슈타인이 그 이태리로 가요. 이태리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하고 그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이태리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고요. 아인슈타인 혼자 그 독일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 굉장히 친척 아주머니 집에서 살았지만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그런 아동기를 보내요. 그래서 학교도 나중에 그만두게 되죠.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는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제 이태리로 가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암기 중심의 교육을 시켰어요. 암기 중심의 교육을 시켰는데 아인슈타인은 저렇게 암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원리를 찾고 원리를 설명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쭉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스토리로 전개가 되어 나가요.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관한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정보의 습득과 지식 기반의 형성이에요. 정보의 습득. 우리는 책을 통해서도 정보를 많이 얻지만 우리는 세상 삶을 통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어요. 우리가 웩슬러 지능 검사를 보면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언어 이해라고 하는 영역에는 상식이라는 검사를 하게 돼요. 이 상식은요, 물론 책을 통해서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얻게 되는 것이죠. 뭐 1년은 며칠이냐, 1년은 몇 개의 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동지는 언제 오는 거냐, 뭐 이런 등등, 해는 뭐 어떻게 떠서 어떻게 지고 움직이느냐, 이런 얘기, 아주 기본적인 상식. 이거는 사실 생활과 삶, 또 밖에 나가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게 돼요. 사실은요, 이런 정보가 훨씬 더 생생한 정보입니다. 책을 통해서 얻는 정보보다 훨씬 더 생생한 정보예요. 그러나 이런 정보는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들어와요. 이런 정보가 사실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기반을 닦아야 돼요. 지식은 기반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잘 차곡차곡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그런 뭐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료들, 여러분들 뭐 음식을 만드는 재료가 있죠. 그 재료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되기 이전 단계죠. 그러나 그 재료를 요리사가 잘해서 요리로 만들어 놓으면, 맛있는 요리로 만들어 놓으면 정말 아주 가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지식의 덩어리로 만드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지식 기반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우리가 수많은 철강 있잖아요. 포항제철의 철강 있죠. 이 철강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철강을 가지고 뭐 녹이든지 깎든지 뭐 단련을 시켜서 예를 들면은 자동차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어떤 구조물, 예를 들면은 뭐 건물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칼도 만들 수 있고요. 총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총과 칼, 뭐 구조물,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그 철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정보라는 것이 많이 있어도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지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종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종합. 그 다음에 또 예측. 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구축. 시스템 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아이가 독서를 통해서 이런 능력들을 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런 지식의 통합하고 생성입니다. 지식의 통합과 생성이에요. 아니, 지식은 그냥 또 지식도 덩어리는 덩어리인데 이 지식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이게 또 뭔가 의미를 크게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요즘에 물리라는 관련된 지식들이 많죠. 또 수학이라는 지식이 많죠. 화학이라는 지식이 많죠. 또 인문사회분야면 경제학이라는 지식이 있잖아요. 경제학. 그 다음에 무슨 뭐 문학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덩어리, 굉장히 큰 덩어리의 지식체계가 있는데요. 요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야만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융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죠. 아이들이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요, 어떤 지식을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 공부한 것과 또 다른 데서 공부한 것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물리에서 배웠던 그런 이론과 지식을 화학이라는 것하고 연결시키고요. 또 그런 것이 또 생물이라는 것하고 연결시키고요. 이렇게 연결이 될 때 바로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그런 변화가 있고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생성이라고 그러죠. 생성. 여기에는요, 추론이라는 그런 능력, 이게 사고력이죠. 추론이라는 사고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같은 것이 나오게 되고요. 또 CPS라고 하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책만 많이 읽는다고 그대로 방치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식들을 서로가 연결하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생성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독서를 할 때 사고력을 촉진하는 그런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영재들에게 아주 필요하고 기묘한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단어 기억이라는 것에서부터 스토리 기억으로, 그 다음에 정보의 습득과 지식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지식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되고 생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력들이 촉진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정보에 그치는 단계가 아니라 지식에 그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생성의 단계까지로 나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고력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사실은 우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냥 IQ만 높은 것이죠. IQ만 높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IQ 높은 것이 바로 이렇게 사고력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는 그런 영재들로 성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들 이런 데 관심을 한번 가지시고요. 그냥 책을 사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뭐를 얻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